골목에 대한 첫 기록은 오래된 노트에서 발견되었다. 노트는 동네 어딘가에서 버려져 있던 상자 속에서 나왔고, 종이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고, 기록자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표지에는 장소도 날짜도 없었다. 단지 짧은 문장이 처음을 장식하고 있었다. 골목은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았다. 나는 짧은 문장. 이 노트는 이후 발견되는 여러 자료들과 함께 이 골목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골목은 일정한 길이를 가진 구조가 아니었고, 사람에 따라 그리고 순간마다 달라졌다. 이 골목은 오래된 주택가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고, 대부분 오래전에부터 존재해왔다는 이유에서인지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외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골목을 지나며 종종 중얼거렸다.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중얼거림. 속도도 일정했지만 걸음수가 늘어났다고. 낮의 골목은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 두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좁았고, 양쪽 벽은 회색빛 콘크리트였다. 오래된 건물 사이에 끼어 있어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밝을 때는 이 골목을 잘 지나지 않았다. 큰 길로 우회하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었을까?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가려면 굳이 이 골목을 통과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골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벽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 났다. 이 느낌은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골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유독 같은 감각이 반복되었다. 이 골목에서 가장 이상했던 점은 목적지와의 거리감이었다. 골목을 따라 걸으면 끝이 보이는 상태로 출발한다. 그러나 몇 걸음만 지나도 끝에 윤곽이 흐려지고 조금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걸음을 멈추면 다시 가까워졌고, 걸으면 멀어졌다. 이 현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몇 년 동안 이 동네를 기록해온 사람들의 자료에는 벽의 폭과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벽의 간격은 계절마다 달랐고, 하루 사이에도 형태가 바뀌었다. 특히 밤만 되면 벽의 간격은 줄어들다가 넓어지는 흔들림을 보였다. 이 흔들림은 조명이나 그림자의 방향과 관련이 없었다. 벽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골목의 변형은 매우 미세했다. 눈으로 보기 어렵지만 디지털 영상에서는 확실히 관찰되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촬영하면 벽의 위치가 몇 분 간격으로 흔들렸다. 카메라의 각도는 변하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은 골목 내부였다. 빛이 벽에 닿는 패턴도 일정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벽 중간 부분에 반사된 빛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는 바닥 가까운 곳에서 빛이 마치 눌린 것처럼 퍼졌다가 갑자기 꺼지듯 사라졌다. 마지막에는 골목 입구 방향으로 빛의 흐름이 돌아오며 희미한 흔적을 남겼다. 이 흔적에는 빛이 오래 머문 자리를 기록한 것처럼 보였다. 벽에는 작은 균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균열들은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었다. 많은 기록을 이어보면 균열의 방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으로 조금씩 틀어졌고, 그 변화는 일정한 방향성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벽의 모습이 어딘가를 향해 밀려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골목 중앙 근처에는 이상한 금속 난간이 하나 붙어 있었다.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했다. 난간 아래의 먼지는 유난히 깊게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외부인의 발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발자국은 사람의 형태와 맞지 않았다. 발 모양이 조금 길고 곡선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마치 발자국의 실루엣만 남은 그림자 같았다. 골목에서 발생한 첫 실종 사건은 새벽 시간에 일어났다. 동네를 방문하던 외부인이 이 골목을 통과하던 중 연락이 사라졌다. 휴대폰은 골목 입구에서 발견되었고, 안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 남아 있었다. 사진 속 벽은 찢어진 것처럼 흐물거렸고, 벽 뒤에 검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이 공간은 카메라 노출 때문이 아니었다. 여러 장의 사진에서 같은 패턴으로 어둠이 이어져 있었다. 사진을 분석한 사람들은 사진 속의 배경 구조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움직이지 않는 건물의 벽이라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없었다. 빛이 배열되는 방식이 달랐고, 표면의 결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변형한 것처럼 비틀린 모습을 보였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이상했다. 낮에는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벽 뒤에서 발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이 발소리는 사람의 보폭과 맞지 않았다.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지 않고 벽 사이에서 새어나오다가 또다시 소리는 사라졌다. 소리의 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마치 골목 자체가 소리를 흡수하고 내뱉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골목을 연구한 지형 전문가는 벽의 간격과 바닥의 규칙성을 여러 차례 측정했다. 바닥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았고, 벽의 각도도 조금씩 변했다. 측정 시간대에 따라 골목의 전체적인 균형이 흔들렸다. 그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이 골목은 정지된 구조물이 아니다. 바닥의 질감도 문제였다. 낮에는 딱딱한 콘크리트였지만 저녁 이후에는 발밑에서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졌다. 발 아래의 바닥은 살짝 늘어나는 감각이었다.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생체적인 느낌을 주었다. 사람의 발 아래에서 바닥이 무게를 받아내며 형태를 천천히 바꾸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골목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억하는 방식이다. 길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특징이다. 골목을 처음 지나면 걸음수는 일정하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걸음수가 달라지고, 똑같은 속도로 걸어도 바닥이 미세하게 늘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여러 기록에서는 두 번째로 통과할 때 걸음수가 증가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골목의 가장 깊은 지점에는 기둥처럼 보이는 돌 구조물이 있었다.
기둥 표면에는 오래전에 새겨진 흔적 같은 선들이 가만히 남아 있었다. 선들은 바닥에 흔적과 이어져 있었고 발자국 같지만 사람의 발길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경계는 흐려져 있었고 시간에 따라 조금씩 번져 있었다. 기둥 주변의 공기는 바람과 관계없이 밀려났다.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감각이었다. 기둥 아래에는 한 줄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걸음수는 공간의 기억이다. 이 문장은 골목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핵심이었다. 지나는 사람의 감각과 발의 무게가 사람의 속도와 걸음의 위치는 골목의 형태를 결정했다. 길이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었고 사람에 따라 새롭게 정리되었다. GPS 기록에서도 이 특징이 드러났다. 실종자의 마지막 위치는 골목 한가운데였다. 그런데 신호는 갑자기 흔들렸다. 그 지점에서 아래 방향으로 꺾였다. 지형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깊이 방향으로 변한 것이다. 길이 가진 구조가 세로로 늘어난 구조였다. 어둠이 내려오는 시간대에 골목은 가장 길어졌다. 발을 디딜 때마다 공간이 달라졌다. 바닥은 조금씩 늘어났다. 골목 끝이 멀어지고 뒤를 돌아보면 입구는 흔들렸다. 빛은 멀어졌고 소리는 바닥 아래로 스며들었다. 골목은 사람이 지나간 뒤 모양을 다시 정리했다. 길어진 부분은 줄어들었고 좁아진 벽은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 정리는 한 번 지나간 사람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지나올 때마다 골목은 또다시 길어졌다. 마지막 기록에는 이 공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길이는 지나간 사람의 감각을 따라 바뀌었다. 골목은 흔들리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그 변화는 매일 반복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 골목을 지날 때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지는 통로처럼 느꼈고 모두 틀리지 않았다. 골목이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위치와 속도, 발의 무게와 걸음의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골목은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누가 지나가든 또 다른 길이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바꾸고 있다.